수술이 꼭 굳이 불필요한데 성형외과 갔다가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래. 네. 실제로 이제 그 보면은 눈밑 지방이라고 이렇게 여겨서 불룩한 경우에 실제로는 눈밑 지방이 아니라 지방은 없는데 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왕희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눈밑 꺼짐이라든지 아니면 다크서클, 눈밑 지방 등 이 눈밑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요. 요즘 시술 많잖아요. 올리디아든 주베룩이든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눈밑에 지방 재배치라든지 지방을 뺀다든지 지방을 넣는다든지 하안검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들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이제는 눈밑 같으면 제가 이제 도사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인데요. 어떤 경우에 불만족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은 왜 받으시는 거예요? 대개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눈밑 지방 제거 이런 거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었을 때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면 또 꺼진 부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눈밑을 좀 밟고 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술을 하는데요. 위에 불룩한 지방을 아래로 꺼져 있는 밑에 부위로 재배치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막을 열어 가지고 그 밑으로 넣어서 이걸 다시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시술이고,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고 하면 피부가 처지잖아요. 피부 처짐이 있을 경우에는 늘어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연결하는, 그러면은 이제 좀 팽팽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하안검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확실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들은 하안검이라든지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하신 분들도 저희 눈밑 시술 받으러 저희 병원 많이 그렇지. 오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수술까지 했는데 왜 콜라겐 터치를 또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실제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엄청나게 수술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수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찾아오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불만족스러워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피부가 되게 얇은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얇다 보니까는 눈밑을 아무리 지방 재배치를 잘하고 피부를 잘 당겨 놓는다 하더라도 그 밑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치고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얇아진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술을 한번 해갖고 잘 안 되니까 또 한 번 또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여러 차례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안면 거상을 할 때도 이 눈밑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골처럼 뼈만 보인다, 지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착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여러 번 하게 되면 유착도 생기고 흉살도 생겨서 거기가 좀 보기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눈밑이 약간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도 계셨고요. 심지어는 그 부위가 빨갛게 이렇게 충혈도 자주 되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방 이식을 권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매끈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이 눈밑이 오히려 더 불룩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두 번째는 지방 재배치라든지 수술로 지방을 제거하고 나니까는 오히려 더 눈이 퀭해졌다, 내지는 더 꺼졌다, 다크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눈밑이 더 꺼져 가지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죠. 세 번째는 다크서클의 원인은 물론 꺼짐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혈관이라든지 색소 침착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또 이 아랫부분 중안부가 없는 분들은 특히나 더 해골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없고 여기만 쫙 펴놔 놓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볼 중안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지 커브라 하잖아요. 요 라인, S라인을 잘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에 대해서 불만족해가지고 저희 병원을 이제 많이 찾아오시죠. 시방대배치나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 시술을 먼저 권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요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 밑 지방이 너무 두툼하게 불룩하게 솟아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답일 수 있잖아요, 먼저.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젊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눈 밑 지방이 조금 나와 있지만 밑에가 꺼져 있고 그러면서 중안부가 특히나 좀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 약간 꺼져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콜라겐 터치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수술로도 사실 어렵거든요. 특히 속눈썹 아래부터 해가지고 옆불룩한 우리 눈물도랑 그 부위는 필러를 넣기도 어렵고 필러를 넣을 때는 그 이렇게 꺼진 부위 뼈가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뼈 만져지는 그 위에까지는 필러로 어느 정도 채우지만 뼈가 없는 그 위에 부분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콜라겐 터치예요. 울트라콜이라든지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리쥬란 같은 이런 잔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데 그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횟수도 많이 해야 되고 들인 공에 비해서 결과도 그렇게 썩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름을 개선하는 뭐 이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를 콜라겐을 차오르게 한다든지 주름을 피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술이나 수술 전에 콜라겐 터치를 먼저 시술 받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물론 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가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걸트라, 울트라콜, 주베룩, 뭐 콜라겐, 히알루론산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사용해요. 근데 이 사용하는 이 제품들은 각각의 다 쓰임새가 있다 보니까 그 쓰임새에 맞게끔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면은 과도한 어떤 시술을 하지 않고 적절하면서도 만족하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눈밑 문제는 콜라겐 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 왜냐? 콜라겐 터치가 좋은 점은 이거예요. 꺼짐이나 이런 볼륨도 개선해 주지만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게 이제 한 2-3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 콜라겐이 차올라오면서 뭔가 쫀쫀해지는 어떤 느낌 그리고 피부가 톤이 되게 밝아지는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되게 좋고 1차적으로 콜라겐 해보고 콜라겐이 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을 좀 재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눈밑 지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그 지방이 너무 없을 경우에 특히 이 앞으로 지방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지방이 작기 때문에 밑으로 그거를 해서 거기를 메꿀만치 충분한 지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가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피부가 너무 늘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어렵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잔주름이 되게 많은 그런 경우에서도 사실은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게 낫죠. 생각보다 수술이 꼭 굳이 불필요한데 성형외과 갔다가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보면은 눈밑 지방이라고 이렇게 여겨서 불룩한 경우에 실제로는 눈밑 지방이 아니라 지방은 없는데 피부가 늘어져 가지고 불룩한 경우도 있어요. 어린 좀 나이에서도 그게 눈밑 처짐이 생겨요? 예, 그 보면은 지방이 없는데도 그냥 피부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얇아가지고. 두꺼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젠버 아이 이런 걸로 해결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속은 비어 있는데 볼록하게 이래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꺼졌다, 뭐 솟아났다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꺼지고 이러는 거에는 여기 눈밑선 보면 피부가 있고 지방이 있고 근육도 있고 유지인대가 있잖아요.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여기가 되게 복잡기 때문에 단순하게 꺼져 있다고 해서 필러를 이렇게 막 교정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교정이 다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지인대가 어릴 때부터 짧은 사람이 있어요. 유지인대를 끊어주지 않는 이상은 얘가 솟아날 수가 없잖아요. 눈물도랑 그 부위도 인대 길이가 긴 친구는 고기를 밑에서부터 잘 채워 올리면은 그냥 바짝 써가지고 그냥 팽팽하게 잘 되는데, 인대 짧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운다고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유지인대를 있는 부위에 피부하고 끊어주려고 고기를 열심히 넣어주면 될 것 같죠. 해결이 안 돼. 이게 울퉁불퉁하게 되지. 그래서 실제로 눈 밑은 상당히 어렵고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라겐은 피부 진피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볼륨 자체도 주고, 그리고 피부 탄력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콜라겐 터치가 아니었으면 저는 눈밑을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한테 많은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수술을 했는데도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이라는 건 한번 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시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시술로서 한번 해결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스킨 부스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또 고려해보고, 특히 눈 밑에 대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만족감도 더 높은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